외신들은 한국의 모텔 몰카 사건 보도를 주목할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들통난 한인이 송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저지주 해켄색은 지금 부동산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안 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는 인도네시아의 50억 달러 737 맥스 여객기 구매 철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만연한 불법 동영상 촬영 문제가 주요 외신에서도 주목할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1일 해외 매체 웹사이트는 모텔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내용을 줄줄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홈페이지 첫 화면 톱스토리 코너에 수백 명의 호텔 투숙객의 모습이 실시간 방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이 사건 용의자들은 모텔 내 셋톱박스나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는 등 치밀한 범죄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CNN은 이와 함께 2011년 경찰에 신고된 불법 촬영 건수는 6,400건으로 2012년의 2,400건에 비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몰카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여성들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서울시가 2만 개의 공공 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피상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21일 1,600명의 호텔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적발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아시아 뉴스 코너의 최상단에 배치했습니다. 가디언은 관음증 스캔들이 나라를 강타했다며 한국은 불법 촬영이라는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21일 오후를 기준으로 가디언 홈페이지에서 영국, 국내 이슈인 브렉시트 관련 기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위에 꼽혔습니다. 한국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한국서 기소됐던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따르면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 씨는 지난 7일 이민 서류 허위 사실 기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장 씨의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한국에서 도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서울에서 80명 규모의 정보통신회사를 운영하던 장 씨는 2010년 9월 20일 직원들에게 퇴직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이 사건 조사 과정인 2010년 10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취업비자를 받고 2015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에 기소나 유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즉 노라고 썼는데 이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 국토안보부는 장 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후 인터폴의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청사가 있는 해켄색에서 부동산 개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해켄색 타운 정부는 리버스트리트 150번지에 총 654가구의 아파트와 함께 총 면적 18,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상가를 건설하는 개발안을 승인했습니다. 리버스트리트 아파트 공사는 올여름 첫 삽을 뜰 예정인데 타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공사와 아파트 상가 건축 공사를 차례로 진행해 오는 202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와 상가 공사를 위해서 총 1억 8,500만 달러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타운 정부는 아파트와 상가 단지가 완공되면 한 해 15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메인스트리트 389번지에서도 올해 11월 완공을 목표로 8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건에 가까운 크고 작은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학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21일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수백억 달러를 세금으로 지원받는 대학 중 다수가 표현의 자유 및 수정 헌법 제1조를 적대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받기를 원하는 대학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지 억눌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공립대학들은 연간 350억 달러가 넘는 교육 연구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공립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12개 연방정부 기관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상 교환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지키려는 이유는 대학 내 트럼프 지지파 학생들의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는 보수층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AP는 분석했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보수 성향의 발언을 하다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일도 언급이 되면서 이날 행정명령 서명식에는 낙태 반대 등의 신념을 밝히다 학교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이 미국 보잉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보잉 737 맥스 여객기 49대 주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0억 달러 상당이어서 보잉사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22일 AFP 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다 항공의 이크산노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보잉의 주문 취소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에서 가루다 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신뢰를 잃었고 더는 안전성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보잉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지난 2014년 보잉의 차세대 여객기인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 50대를 49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하고 2,600만 달러를 선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가루다 항공에 인도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는 한 대뿐입니다. 가루다 공항의 이구스티 응우라 최고 경영자는 이달 28일부터 자카르타에서 보잉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선금을 돌려받거나 737 맥스 시리즈가 아닌 다른 기종으로 주문 내용을 변경하는 등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잉에는 더는 항공기를 주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코니 아일랜드에서는 목요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을 병원 설립에 첫삽을 뜨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거의 6년 반 동안 열지 못한 병원에 대한 대책으로 코니 아일랜드는 새 병원을 스톰 저항 공법을 사용하여 새로 설립합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몰아닥쳤을 때 오션 파크웨이의 물결이 병원으로 들이닥치면서 병원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계속 일관성 있게 돌봐야 할 환자들을 제때 돌보지 못했던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코니 아일랜드 병원장인 윌리엄 브라운은 이번 새로운 스톰 저항 공법의 새 병원 완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에는 허리케인 손실 보상을 위한 9억 2,200만 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 당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립병원의 건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병원은 11층 규모로 대학교 북쪽에 설치되며 홍수 시에도 최상층의 이머전시 룸과 의료 긴급 서비스가 중단 없이 가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 CVS가 대마 추출물인 칸나비디올이 함유된 일반 의약품을 미국 내 8개 주 800개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MBC 방송과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CBS는 대마의 한 종류인 햄프에서 추출한 CBD 함유, 연고와 스프레이, 도포제 등을 완화제 대체제로 표시해 판매합니다. 해당 주는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콜로라도,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엘레베마주 등이며 CBS는 점차 더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D는 대마의 비향 정신성 성분으로 환각성 없이 통증이나 불안, 염증, 심지어 암 증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치인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퀴니피액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 바이든은 호감 62%, 비호감 24%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비호감 비율보다 호감 비율이 높은 정치인은 이들 2명뿐이었습니다. 3위는 쿠오모, 6위는 트럼프, 7위는 드블라지오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6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호감 비율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컨테이너로 3,800만 달러 상당의 코카인을 들여오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 세관 단속국이 이번에 적발한 코카인은 1,185파운드에 해당되며 시가로는 무려 3,800만 달러치입니다. 이번 마약류 단속은 대규모 합동작전을 펼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델라웨어주 경찰당국, 펜실베니아 경찰당국,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경이 합류했으며 해안경비대가 함께 힘을 모아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미 세관 당국은 뉴욕 항구에서 약 7,700만 달러 상당의 3,200파운드 무게의 코카인을 몰수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2012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정신질환자 모하메드 바의 가족이 190만 달러의 피해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모하메드는 2012년 9월 할렘에 있는 집에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모하메드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하는 바람에 총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경찰의 총격은 과잉방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판사도 모하메드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모하메드 가족은 뉴욕시와 190만 달러 배상에 합의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부모를 칼로 찔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29살의 남성 이안 카제르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카제르는 지난 20일 밤 롱아일랜드 사요셋의 집에서 부모와 심하게 다투다 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카제르는 이날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귀가한 후 칼부림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숨진 카제르의 어머니는 퀸즈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맨하튼에 있는 아파트 침실로 침입해 잠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수요일 새벽 오전 5시경 워싱턴 하이츠 189가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의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피해 여성의 남편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출근하자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자고 있는 여성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개 짖는 소리에 깨어난 여성이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찍힌 비디오를 공개하고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금이 20일 실시된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6억 2,500만 달러로 오르면서 로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저녁 추첨되는 파워볼 복권 잭팟 당첨금은 역대 4번째로 높은 액수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복권을 통틀어서는 역대 7번째에 해당됩니다.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 남용으로 매년 숨지는 사망자 수가 미국에서 한 해에만 1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펜타닐 관련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펜타닐 남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2011년 1,600여 명에서 2016년 18,000여 명으로 5년 사이에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펜타닐 남용으로 숨진 사망자 수만 총 3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메모리얼데이 연휴부터 스포츠 도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게이밍 커미션은 20일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고 6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딴 정보 유출 논란에 이어 뉴질랜드 총기 테러 생중계 파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또다시 사용자 수억 명의 계정 비밀번호가 암호화 장치 없이 상당 기간 노출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비밀번호가 해싱으로 불리는 특정 암호화 장치에 의해 보호돼야 하는데 일련의 오류로 인해 비밀번호가 비암호화 문서 형태로 약 2만 명의 페이스북 직원에게 노출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3월에 새롭게 그 국회에 상정된 새 다카 법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원래 이 다카 법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카, 네. 그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16세 되기 이전에 네. 미국에 왔고 또 5년 이상 5년 이상 미국에 네. 체류했던 사람 중에서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 뭐 싸움이 한창 계속되면서 지금은 더 새롭게는 안 받고 네. 이제 15세가 되면 새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새로이는 안 받고 원래 가지고 있는 다카인 사람들은 계속 연기는 해주고 네. 이제 그런 상태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약간 장점이 있었던 거가 젊은 사람들이 다카 그러면 불법 체류했으니까 외국엔 못 간다라고 네. 있었는데 사실은 다카를 한 학생들은 네. 이런저런 그 사유가 있으면은 뭐 공부를 하러 간다 아니면 직장에서 뭐 뭘 보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서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많이 이런 무슨 사유가 있으면은 외국 여행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 과거였던 거죠. 네. 예,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 다카에 대해서는 예, 이번에 이제 새로 이 민주당 쪽에서 이 다카를 올려놓은 새로운 다카법을 이제 국회에 올렸는데 네, 어떻게 그거는 우선 16세 이전에 온 게 아니고 18세 이전. 네. 그러니까 뭐 17세 364일, 그러니까 18세 생일 되기 이전에 이제 그 법이 통과하는 날로 봤을 때 아직 18세가 만 18세가 안 됐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고 또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아니고 4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른 것보다도 지금 다카는 그냥 어디 잡혔다든가 불법 체류하고 있지만 넌 추방 안 당한다 안 해주겠다라는 거 하나가 이제 제일 장점이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장점인데 새로운 다카는 이제 그거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거죠. 조건부 영주권. 그렇군요. 네,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10년짜리 영주권을 조건부로 주고 그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갖고 있는 10년 동안 안에 네. 이거 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주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할 수 있는 게 2년 이상 대학을 다니거나 네. 또는 전문 대학이 2년이니까 전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제 그 이상의 학력이 되고 그러면은 영주권을 줘요. 또 하나는 이제 그리고 3년 이상 세금 보고하면서 일하면 네. 또는 미국 군대에 가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네. 그러면 이제 정식 영주권을 주는 거죠. 네. 정식 영주권 주게 되면 5년 뒤에는 시민권 신청할 수 네. 있고 뭐 부모님이나 다른 배우자도 초청할 네, 수 있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이게 국회에 상정돼서 이게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네네. 이게 통과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저희는 지금 한 50대 50 반반 정도로 네. 보는데 그 이유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카도 없애버리려고 막 네. 했었고 또 정치적으로 뭐 이거 해줄 테니까 완전하게 이거 없애지 않고 해줄 테니까
멕시코 국경에 담 예산을 내놔라. 또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추방을 유예하고 직장만 다니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제 더 좋은 혜택을 주는 거라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다행히 지난번 선거에 미국 상원은 뭐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하원에서라도 민주당이 이겨서 하원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를 자꾸 누르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자꾸 그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바터나 정치적으로 너 이거 그럼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주면 서로가 흥정해하고 뭐 조금 변한다든가 그러면서 통과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러니까 요거 단독으로 통과하는 경우는 좀 적을 것 같고 다른 거와 함께 이렇게 정치적인 흥정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통과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식 영주권을 준다는 자체가 그게 영주권을 받는다는 자체는 중요한 거가 이제 앞으로 또 시민권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불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안주를 할 수 있고 또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여러 이제 부모님이나 이렇게 초청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젊은이들이 나 빨리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럴 때 미국 군대 원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이렇게 새 거에는 이 다카에는 지금은 군대를 안 받아줘요. 그런데 이 새 다카는 이 군대를 받아주니까 미국 군대 빨리 가서 금방 뭐 영주권하고 5년이니까 이렇게 그런 거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시민권을 받게 되니까 바로 이 시민권 받으려고 하고 안정되게 미국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중식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